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경호입니다. MB노믹스라는 경제 신조어가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 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서도 CEO형 단체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울산의 산업 구조를 본다면은 약 89%가 대외 의존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1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남구청에서는 국가에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우리 그에 맞춰서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대통령 발표 이후에 올 1월 2일 업무가 시작하면서 첫날 하루 만에 저희들 약 한 57% 정도인 276억 원을 이미 이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뭐 60%가 아닌 그 이상으로 저희들 조기 예산 집행에 관계되는 여러 부분을 아마 발주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조기 집행을 통해서 아마 내수 경기가 아무래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조기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 경제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 추경 예산도 지금까지 한 5월 달에 추경 예산을 1차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전국 최고로 빨리 땡겨서 2월 중으로 저희들 추경 예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저희들 또 새롭게 조기 예산 집행에 저희들 집행하고자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지방개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약을 이번 이런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고 저희들 발주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노인이나 이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작년 동안 저희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 약 한 1,300명 정도 이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제공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새롭게 저희들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의 절감 한 2억 5천 정도, 또 예비비도 한 3억 정도 저희들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은 약 한 780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전체적인 거는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아마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리라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남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거주 우선 주차제라든지 녹색 또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불법 쓰레기 투기, 또 노인 주정차 사업, 또 저희들 고래 광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내, 또 노인끼리 또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노인 대학에 있는 강사도 나가고, 또 거기서 도우미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역할에 우리 어르신애들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이고, 특히 이 환경 지킴이라든지 생활 지킴이, 또 어린이 보호 지킴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저희들 어르신애들이 가서 함께 생활에도 도움되고, 또 여가 활용도 되고, 또 어르신 그 보람도 느끼고, 또 새로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기업에는
남구청 관에 있는 중소기업을 본다면은 약 한 4,800개 정도 됩니다. 크고 작은 아주 적은 기업을 합한다면은 거기에 저희들 이 청년들 일자리가 혹여나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하면은 고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고래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관광 사업 등이 대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또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산업 구조를 본다면 이 공장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 플러스 이 산업 공장인 플러스 이 문화라는 콘텐츠를 잘 연결을 해서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희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행정에서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6,000년 전인 선사시대부터 방구대 안각하에서 고래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래라는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 이 울산에 특히 우리 남부에 접목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울산이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을 변하지 않겠느냐. 즉 지금은 울산의 한 80% 정도가 공장이 차지했다면 향후에 이 고래 관련해서 울산 시민이 먹고 사는 게 한 20% 정도는 경제적 효과가 저희들 있도록 고래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정부로부터 고래 특구를 울산 남구 장생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래에 관련된 장생포 이런 자체의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즉 뭐 고래 박물관, 고래 연구소, 고래 만들기, 고래 고래 마을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래에 관련한 직접적인 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고래에 관련한 광경이라든지 고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크릭트를 또 상품을 개발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래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지만은 약 한 150억 정도 이미 예산을 연차적으로 한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또 받은 확보한 예산도 한 50%인 약 한 80억 정도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면은 새로운 장생포, 울산의 또 문화가 태동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본다면은 장생포가 고래가 한참 그 포경이 재개될 때는 지나는 개도 현금을 물고 다닐 정도로 그 지역에 굉장히 이 돈이 많았습니다. 이제 포경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쇠퇴해버리고 그에 따라서 울산 경제도 실물 경제 자체가 조금 침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고래 관련해서는 앞으로 장생포를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래 관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남구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260톤급의 탕구선을 저희들 무상으로 인계받았습니다. 아마 저희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탕구선을 사람들이 타고 관경을 할 수 있도록 또 일반적인 해상 카페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4월 달부터 저희도 운행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해상 위에서 해상 카페도 되고 해상 예식장도 하고 해상 안에서 배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은 저희들 이 배를 통해서 울산 12격인 우리 공장의 야경도 울산 야경도 바라보고 또 낮에는 고래 탐사 광경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고래 관련해서 이 광경성을 띄우는 것은 울산이 처음이고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직상에 있는 고래 관련한 여러 가지 유적지와 또 해상으로부터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고래를 직접 바라보고 직접
또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과 광경이 합한다면은 굉장히 경제적 유발도 될 것이고 새로운 볼거리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 해소가 가장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은 가장 어려워하신 분이 이 저소득층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동안 저소득에 대한 지원은 정부 지침 위에서 쭉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그쪽은 그동안 파악한 게 없었습니다. 식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민생안전대책추진단을 저희들 구성을 했고 또 일선동에는 민생안전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그런 갑자기 어려운 분들, 갑자기 뭐 힘들어하신 분들 이런 또 저소득층에서 탈락됐다가 다시 또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4인 기준으로 해서 132만 한 6천 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도 의료 지원이라든지 기타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려울 때 저희들 찾아가지 않으면은 과거에는 좀 생활이 윤택했다가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은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표출을 안 하고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일선동에서 또 이웃에 우리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남몰래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그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달 동안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연년을 따진다면 한 9명 정도 저소득층이 이렇게 신고되는데 올해는 33명이나 벌써 이미 신빈군층이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분들 지원을 할 생각이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 있는데 그걸 다 따지려면 지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가감하게 발표하면서 실제적인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번 경제위기로 상당수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1998년부터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을 마련하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적지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나서 25억을 해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압박받은 기업에 대해서 저융자로 저희들 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소상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도심 내에서 가내 기업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또 하는 어려운 분들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찾아가서 그분들이 최소한 여러 가지 개인의 얽매여 있는 체불 관계는 저희는 어쩔 수는 없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생계비가 안 되든지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의료보험까지도 못 내는 그런 형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소득 지원하고 별개로 저희들 찾아가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할 생각이고 우리 지역 상가 상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남구 관내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시장, 수암시장, 양시장을 비롯해서 6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량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현대화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 시설을 본다면은 물론 아케이트 또 시설 현대화 뭐 화장실 주차장 다각적으로 보도블록 색깔 보도블록 형태 모든 것까지도 저희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시장마다 특색이 있도록 그 시장에 뭐 수암시장 가면은 뭐 소고기 초장집 또 뭐 신정시장에는 뭐 떡에 관련된 거 이런 특색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간에서도 지술 교육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저희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뭐 적지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소상인에 대해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적지만 도움을 준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과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큰 유통 업체와 적지만은 이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구에서 그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대회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이 대회 개최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 스포츠에 대한 메카로 불릴 정도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종목 운동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축구에 대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잔디 구장을 갖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나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양궁장입니다. 우리 울산 양궁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 양궁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아름다워 또 가장 도시 속에 있으면서 접근이 용이한 그런 세계적인 그 양궁장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저희들 유치를 했는데요. 스위스 노잔에서 크로아티아하고 우리하고 결승전에서 유치 전략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울산이 이번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세계 양궁 선수 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지금 공사를 저희들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를 치른다면은 오시는 손님들, 뭐 특히 외국 손님이 떠나서라도 가정사에서도 오시는 손님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친절하게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양궁 선수권 대회를 치름에 따라서 저희들 준비하는 또 외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다 저희들 이미 체크 다 끝났고 또 일반 시민들도 주변 청소, 거리 청소 또 통역, 안내까지도 저희들 이미 대회 치르는 데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궁 선수권 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을 양궁의 메카를 알린다. 우리 울산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경제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뢰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인 또 경제가 없다면은 우리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양궁 선수권 대회 경제적 유발을 본다면 한 430억 정도 집 간접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는 울산의 특징이 있는 고래입니다. 고래 관련한 넥타이, 고래 관련한 접시, 또 책받침 하다 못해서 또 자기라든지 고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의 상품을 개발할 것이고 고래 옷도 있을 것이고 티, 모자 다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지금 계속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모아서 오시는 80여 개국의 한 1200여 명의 외국 손님들, 임원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 거기에도 판매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두 발의 토끼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CEO형 단체장들의 활약상을 앞으로도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1분 마이닥터 아름다운 울들병원 장호석 원장입니다. 이번 순서는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 뒤가 뻐근하고 어깨 통증이 팔을 지나 손끝까지 뻗친다면 목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깨 통증, 손저림 때문에 오십견이나 중풍, 손목 터널 증후군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 디스크 초기에는 수술하지 않고 버터트랙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목뼈를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통증은 수술하지 않고 간단한 주사 바늘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CT를 촬영하면서 주사 바늘을 정확하게 신경 가까이 접근시켜 치료하는 CT 유도 미세 신경 자극술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개념의 주사 치료입니다. 목에는 온몸을 지배하는 중추신경과 혈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과 봉계는 맛있고 품질 좋은 한우로 이미 미식가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먹거리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명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순수 한우의 전통적인 맛을 자랑하는 울산의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를 찾았습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서남부리와 두동면 봉계리 일대 불고기 단지. 이곳은 순수 한우 암소 고기만 판매하는 업소가 자연적으로 모여 형성된 곳입니다. 현재 언양에는 28개, 봉계에는 47개 전문 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약 한 50년 전부터 순수 한우 암소만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인 명성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울주군에서는 2005년부터 특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해가지고 2006년 9월 18일 날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언양과 봉계에서는 얼리지 않은 생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언양에는 언양식 불고기도 유명합니다. 소고기를 얇게 저민 후 떡갈비처럼 버무린 고기를 석쇠에 올려놓고 숯불에 굽는 것입니다. 단맛이 감도는 양념은 부드러운 육질과 잘 어울립니다. 봉계식 소고기는 자연 그대로의 생고기에 왕소금을 뿌려 숯불에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고기 맛이 아주 좋고요. 이빨이 고기에 저번저번 들어가면서 참 담백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고기를 한번 먹기 위해서 약 55km 되는 이 거리에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먹어보니까 실제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 값도 저렴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를 숯에다가 구워 먹어보자 해서 먹어보니까 그 숯에서 나오는 고유의 향과 또 양념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그냥 왕소금에 석쇠 위에 고기를 넣고 왕소금을 뿌려서 먹어보니까 되게 기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언양과 봉계 주변에는 볼거리도 많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7개의 명산이 있고 박제상 유적지와 국보 285호인 방구대 암각화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울산의 한우 불고기 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새 관광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 매거진 김정숙입니다.